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랑 수학 오늘 만나게 됐는데, 벌써 여러분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벌써 한 주의 중반 정도 접어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일주일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더 힘내서 잘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수학 오늘 들어갈 내용 배우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었는지 한번 더 떠올려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 뭐 했었죠? 저번 시간에 도대체 뭘 했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질리고 질리도록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가 2학년 돼서 이제 처음 만났던 친구인데, 로그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었는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수업을 잘 따라온 친구들은 익숙한 친구가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로그의 뜻부터 로그의 성질, 그리고 로그의 미치의 변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용 로그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는 그걸 다 아우르는 그 상용 로그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봤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단원의 그 대단원의 이름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수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죠. 로그 전에 배웠었으니까. 근데 그 지수 법칙을 우리가 전에 배웠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자연수에서의 지수 법칙,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정수로, 그리고 유리수로, 마지막으로 실수로까지 확장시켰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거 혹시 기억 잘 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학습지를 다시 한번 봐도 좋고, 아니면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예전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오길 좀 그렇게 선생님이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 전에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학습지, 여러분들 예전에 나눠줬던 학습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없는 친구들은 파일 받아서 우리 같이 한번 그거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습지 지금 왼쪽에 보니까 생각해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기. 자, 실험실에서 어떤 세균을 배양하였더니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배양된 세균 전체의 질량이 2배가 되었다라고 해요. 이 세균 1mg을 배양한 지 X일 후에 배양된 세균 전체의 질량을 Y mg이라 할 때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데, 자, 뭐 관계식을 바로 구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우리 표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지금 표가 어느 정도 채워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뭐 X일 후, 그리고 여기는 Y mg, 이렇게 해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X일 후는 뭐 0일 후, 1일 후, 2일 후, 3일 후, 4일 후까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Y도 밑에다가 같이 한번 채워볼 건데, 자, 일단 0일 후면은 뭐 그날 바로겠죠? 그날 바로에 몇 mg이 있어요? 자, 지금 그 주어진 상황에 보니까 1mg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0일째 되는 날에, 0일 후인 날에는 1mg이 있었다.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났을 때 1일 후에는 몇 mg이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맨 위에 보니까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배양된 세균 전체의 질량이 2배가 되었다. 하루마다 2배씩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으니까 여기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자, 그러면 2mg이 될 거고. 자, 2일 후에는 몇 mg이 되죠? 자, 얘는 4mg이 되고. 자, 3일 후에는 8mg. 4일 후에는 16mg. 이렇게 2배씩 되게 돼요. 자, 근데 얘네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얘네를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가면 엄청 커질 거니까 우리가 좀 더 간단한 형태인 우리 지수를 이용해서,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얘는 2의 제곱이다 할 수 있을 거고, 얘는 2의 세제곱, 맞죠? 얘는 2의 4제곱. 자, 그럼 여기서 n일 후 몇 mg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n일 후에는 2의 n제곱 m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 우리 그럼 관계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식으로 나타내 보기라고 해서 밑에 y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냐? x에 대해서 나타내 봐라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학습지 빈칸을 뚫어놨어요. 자, y는 x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x에다가 우리가 하다가 지금 n이라는 문자를 넣었을 때 y의 2의 n제곱이 되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이 n을 x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y는 2의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거듭제곱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y랑 x랑 y의 그런 관계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유의 깊게 한번 볼 거는 자, x 하나에 y가 하나 대응된다는 거예요. x가 0일 때 1, x가 1일 때 y가 2, 2일 때 2의 제곱, 3일 때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배정된다는 거예요. x 하나당 y가 하나씩 배정되는 그 관계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라고 배웠는지 기억나요? 얘네가 바로 그래서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꼴로 우리가 지수의 그 미지수가 이 x가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꼴도 우리가 함수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 자,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x라는 애가 위에 그 지수 형태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의 이름이 바로 지수함수가 돼요. 얘가 바로 지수함수, 우리가 배워야 될 지수함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배울 내용 거기 채워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정확한 뜻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가 무엇이냐면 일단 조건이 있어요. 자,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때, 자, 이런 조건 아래에서 무엇을 지수함수라고 하냐? y는 a의 x제곱, 이런 형태의 x와 y의 관계식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된다. 자, 정의역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우리 일단 먼저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건이 왜 붙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지수함수라는 이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상황에서 설정했을 때도 확인했듯이 그냥 자연수에서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 좋은데, 자, 함수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형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뭐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긴 하지만 조금 이어진 형태로, 연속적인 형태로 함수가 그려지면 좋겠다, 함수가 그렇게 전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식에서 x가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떤 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는 그 지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시킨 그런 과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x는 실수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자, 실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애들로 생각해 주자라고 해서 정의역이 일단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지수를 점점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유리수로 확장시킬 때,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시킬 때 밑에 조건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조건이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유리수로 일단 확장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실수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여기서도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로그에서도 이렇게 따라오게 됐었는데 지수함수에까지 이렇게 따라오게 됐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자,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도대체 왜 붙냐?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a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1의 x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의 x제곱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뭐 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든 얘는 항상 1로 표현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쓸 거 없이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굳이 얘를 지수함수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y는 항상 1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상수함수예요. 그냥 y는 어떤 수다 이런 꼴인 거 상수함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라고 굳이 이렇게 분류하지 않아도 어차피 상수함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a가 1이 아니다 라는 그런 조건까지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런 꼴의 형태가 지수함수가 되는데, a가 0보다 크고 a는 또 1이 아닌 그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보겠다. 다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생각했을 때 그걸 지수함수라고 보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수함수의 뜻을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더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중에서 지수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y는 x 세제곱, 두 번째로 y는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이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두 번째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세 번째 y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네 번째 y는 파이의 x제곱. 자, 이런 꼴에 네 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수함수인 것만 고르시오 라고 해요. 자, 근데 굉장히 비슷한 꼴이에요. 어떤 수의 거듭제곱, 이렇게 지수로 다 올라가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바로 찾을 텐데, 또 이게 지수함수라는 걸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어떤 게 지수함수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y는 x 세제곱이라는 애부터 볼 건데, 자, 우리가 지수함수가 어떤 꼴이었다라고 했죠? y는 a의 x제곱. 단 이때 a의 조건이 있었죠.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어떤 수일 때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꼴에 해당하는 애를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그 뜻이 왜 지수함수라고 했냐면은 이 x가 지수로 올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x가 얘네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는 우리가 지수함수가 안 되겠구나 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다항함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바꿔주면은 y는 x분의 1로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유리함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3번은 안 되고, 자, 2번, 4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의 x제곱. x가 지수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지수함수가 되는지 한번 보는데, 2분의 1이라는 수를 a에다가 넣어준다면은 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y는 파이의 x제곱. 자, 지금 뭐 파이가 문자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파이는 그냥 뭐 일반적인 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어떤 무리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어떤 수라고 보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얘도 어떤 수, a라는 수로 이렇게 a라는 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얘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니까 얘도 어떤 수의 x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된 지수함수가 된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2번, 4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지수함수인지, 그리고 어떤 함수가 지수함수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수함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함수라는 거에는 그래프라는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 표현법이 있으니까 우리 그 그래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그 그래프를 또 적절히 활용하는 법, 우리가 그 그래프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러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저번에 이거 여러분들 언제 썼는지 기억나요? 얼마 전에 썼는데 우리 지수 실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그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좀 도움받기 위해서 엑셀을 한번 더 써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또 이 엑셀이 표 같은 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그 기능 써보면서 직접 지수함수 그래프가, 특히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먼저 엑셀 쓰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세팅이 필요했잖아요. 그 세팅 다시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열에다 우리 X 값을 넣을 거예요. 우리 뭐 1, 2, 3, 그리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 것들 넣었잖아요. 그런 값들을 A열에다 넣을 거고, B열에는 여기는 이제 그 함수 값이 나오도록 2의 X제곱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A에다가 X 값을 넣겠다. 이렇게 뭐 우리가 해놔야 편하겠죠? 그리고 B열에는 2의 X제곱 값을 넣겠다. 이렇게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럼 B에다가 여기 세팅을 해줘야 돼요. 는 누르고. 자, 지금 여러분들 뭐 컴퓨터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아니 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같이 한번 해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2의 x제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들 넣어보면서 그림 그려보는 것도,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꺼내서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2에 이 눈웃음 표시 있죠? 이거 넣으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걸 지수로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2라는 셀을 클릭하면은 2의 A2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여기 뭐 아무 값도 없으니까 얘가 0으로 인식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2의 0제곱이니까 1이다. 1을 넣으면 2가 되고,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3을 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셀을 클릭하고, 얘를 십자가 모양으로 나온다면은 얘를 쭉 늘려줘요. 자, 그럼 이렇게 다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2를 넣으면 여기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3을 넣으면 여기 또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x값에는 일단은 기본 세팅으로 우리 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막 아무 값도 없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값들이 막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프 그리는데 되게 난잡해지니까 일단 다 0으로 맞춰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다 드래그를 해줘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뭐 편집, 보기, 입력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입력에서 보면은 차트가 있어요. 차트도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있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분산형 중에 이 점만 찍혀 있는 이걸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 뭐, 점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걸 또 바꿀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뭐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하기 뭐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각자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 세팅을 맞춰놓고, 우리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보기 편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세팅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그리고 점을 좀 더 크게 키워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걸로. 자, 일단 우리가 점을 찍기로 했는데, 그래프에 점을 찍기로 했는데, x값에 우리가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게 자연수, 아니면 정수를 넣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5까지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그 셀을 드래그하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입력이 되거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여기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찍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조금 더 아직은 너무 뜨문뜨문 있으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 0.5, 0 밑에 0.5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0.5 단위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0이랑 0.5 이렇게 같이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이 십자가를 뭐 5 정도까지만 할게요. 5 정도까지만 늘려주면은 점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면은 마이너스 5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 중간중간 점이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조금 더 해볼게요. 그 사이사이를 조금 더 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0.25, 4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25니까 0.25까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까지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 볼 수 있네.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프의 개형이 좀 명확하게 보이죠? 마이너스 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특히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학습지에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 사이사이 점을 더 넣어준다면, 뭐 0.125 이런 값을 넣어서 더 해준다면은 더 촘촘하고 조금 더 연속적인 그런 형태가 나올 텐데, 우리 이 정도까지만 해서 일단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 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y는 2x제곱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갖고 더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컴퓨터로 한번 점을 찍어가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하면 할수록 이런 꼴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지수함수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라는 애가 이렇게 항상 증가하는 애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제 2번 보니까 뭘 요구하고 있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인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애를 그려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을 활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2의 x제곱을 좀 뭔가 이용할 만한 그런 꼴로 나타내야겠죠. 자,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애를 좀 변형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일단 한번 풀어줄게요. 얘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쓰면은 분수의 그 거듭제곱 형태는 다 분모 분자로 쪼개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2의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자, 근데 지금 거듭제곱 형태가 분모 부분 역수로 이렇게 취해져 있으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결국에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려야 될 거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바꿔놨어요. 자, y는으로 정리한 것도 똑같고 얘랑 지금 보면은 y는 무엇으로 정리한 것도 똑같고 밑을 2로 해놓은 것도 똑같고. 자, 근데 다만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x 앞에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고 얘는 그냥 x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작년에 수학 상에서 배웠던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그래프의 그런 이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x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 어떻게 하면 됐었죠? x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은 y축 대칭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놨던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대칭한 형태로 이렇게 돌려놓은 형태로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렇게 여기는 우리 y축에 걸쳐 있으니까 얘는 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새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얘가 바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원래 그리고 싶어 했던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고 이게 맞는지 한번 그리고 이 x제곱 그래프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지 이번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조금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오지브라라는 걸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써봤을 텐데 자, 이런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geogebra.com이라고 이렇게 쳐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계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리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다른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또 적절히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소개도 할 겸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이 기회에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일단은 여기다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주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자, 이게 학습지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럼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우리가 얘가 y축 대칭인 형태로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것인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y는 하고 괄호 열어서 1 나누기 2 얘의 x제곱 자,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려진 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인데, 자, 지금 보니까 얘랑 서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꾸고 그 그래프를 그렸던 것이 정확한 방법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또 이런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일이 점을 찍지 않아도 이렇게 그래프를 뭐 대칭이나 평행 이동을 통해서 또 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은 굉장히 다른 그래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 그래프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켰을 때 얘가 나오느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 그러냐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편리한 도구가 여기 안에 있어서 그걸 같이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자, 도구 탭에 들어가서 얘를 y는 2의 x제곱이라는 원래 그래프를 대칭시켜 볼 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일치하면 이게 그렇게 그리는 게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변환에 보면은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걸 눌러주고,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누르고 이 그래프를 누른 다음에 이제 이 축을 눌러주면은 자, 지금 얘가 초록 색깔 그래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뭐 파란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겠지만 초록색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칭시킨 그런 그래프가 새로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원래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y축 대칭시킨 게 우리 아까 예측하고 그렸듯이 y축 대칭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맞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서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각각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3번 같이 보면서 해볼 건데, 예제 3번 보니까 y는 3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해요. 자, 이제 3번에서 요구하는 게 y는 3의 x제곱과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여러분들 이걸 뭐 각자 그릴 수도 있겠지만, 각자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따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좌표평면 위에 그려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그냥 좌표평면을 하나만 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의 좌표평면 위에 뭔가 다른 색깔 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표현법을 이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걸 구분지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y는 3의 x제곱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3의 x제곱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뭔가 점을 찍어서 일단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1을 넣으면은 3이 되겠죠? 3의 1제곱은 3이니까 얘를 넣으면 1,3이라는 점을 지난다. 자, 그럼 2를 넣으면 몇을 지나게 되죠? 2를 넣으면은 3의 제곱이 되니까 y 값은 9가 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2,9를 지난다. 자, 3을 넣으면 몇일까요? 3을 넣으면 27이 되졌어요. 자,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자, 근데 여기 27. 너무 높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점까지는 이렇게 찍어주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음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0을 넣어야겠죠. 0을 넣으면 3의 0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값은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0,1을 지나게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몇이 되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더 이렇게 붙어있는 9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어주면은 이쪽으로도 적당히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런 꼴의 형태가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럼 3분의 1의 x제곱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찍어서 이어줘도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얘네들이 서로 갖는 그런 성질을,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대칭시킨, y축 대칭시킨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를 대칭시켜주자. 자,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여러분들 뭐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선생님은 뭐
다른 색깔 분필이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서 점선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한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올라가게 되고 남은 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놓고 이렇게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의 x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여기서 3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까지 우리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무언가 공통점을 찾기도 했을 거고 또 차이점을 찾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더 다 아우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페이지, 학습지 첫 페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다 채웠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서 그 배울 내용 부분 그거 정리하면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형태의 지수함수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인 형태가 뭐라고 했죠? a가 0보다 크고 a는 또 1이 아닌 그런 a에 대해서 y는 a의 x제곱 꼴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봤던 것처럼 2의 x제곱과 3의 x제곱 형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 같은 형태는 이번에 이제 y축 대칭을 시킨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이 어느 정도 큰 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밑이 어느 정도 작은 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 시간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면은 자, A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수준이 어디까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지금 A의 X제곱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1제곱도 있을 거고 A의 제곱도 있을 거고 A의 세제곱도 있을 건데 자,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되기 위해서 A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A가 1이었다면은 얘네들이 다 같게 돼요. 자, 근데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 순간, A가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 순간, A가 A제곱으로, A세제곱으로 이렇게 점점 A배 될수록, 이렇게 A를 곱해 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커지게 돼요. 왜냐면 A는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A가 일단 1보다 클 때, 자, 이런 조건 안에서는 A가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세제곱 될 때, 이런 식으로 더 커지는구나. 자, 반대로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 a의 마이너스 3제곱. 자, 이렇게 될 때는 얘가 a분의 1, a제곱분의 1, a세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분모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자, 분모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의 역수니까 자, 그런 역수니까 얘네 원래 값들은 점점 작아지겠구나. 자, 점점 작아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은 우리 아까 그렸던 그래프 두 개의 모양 중에서 자, 이런 두 개의 모양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겠느냐?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진 형태니까 얘는 증가하는 형태인 이런 꼴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범위 안에 A가 항상 1보다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0점 몇, 그리고 뭐 2분의 1, 3분의 1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범위도 있는데 자, 그럼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범위, 우리가 이제 1보다 큰 그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다. 우리가 확인을 했고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걸 확인했고 이제 이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와야 되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 중에 뭐 2분의 1, 3분의 1 그런 꼴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을 좀 갖고 오도록 할 거예요. 자, 걔네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a분의 1이라는 애를 갖고 와서 y는 a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때 a는 1보다 크다.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랑 똑같은 범위겠죠? 자, 그럼 a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우리가 y는 x제곱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추측을 이렇게 개형을 그렸었는데 자, a분의 1의 x제곱은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대칭, y축 대칭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꼴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a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분의 1의 범위. 자, a가 1보다 크니까 얘를 역수치하면은 얘는 일단 1보다는 작게 돼요. 1보다는 작게 되는데, 자, a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얘 a분의 1도 마찬가지로 양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얘는 0보다는 또 큰 수가 돼요. 그래서 a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그런 범위에 대해서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a가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럼 남은 범위가 어디였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범위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남은 범위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의 형태를 좀 변형시켜서 우리가 표현법을 좀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냥 a분의 1이라는 애를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얘만 쓸 거니까 a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자. 0에서 1 사이인 a에 대해서. 그러면 a분의 1의 x제곱이었는데 그냥 a의 x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이런 꼴의 역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자, 그래서 이런 범위에서 0과 1 사이인 범위에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면 좋겠고, 이제 또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2의 x제곱, 3의 x제곱을 봤듯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의 개형을 정리해놓고 가면 되겠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그래프를 계속 그리다 보면은 뭐가 얘고 뭐가 얘인지 이 범위에서 어떤 그래프 개형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개형을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꼴이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a가 1보다 클 때 이런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우리 아까 했던 대로 a의 마이너스 x제곱 형태로 돌아가서 다시 y축 대칭시켜주는 그런 꼴로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뭔가 헷갈리지 않을 만한 그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래프 개형이 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좋을 거고, 외워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뭔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그런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지수를 좀 이렇게 변형시켜 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살펴봤는데, 자, 얘를 조금 더 넓은 곳에 한번 그려보고 그 성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럼 배울 내용 같이 학습지 보면서, 학습지 그 2페이지에 배울 내용 부분 채워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래프의,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들, 지수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 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어요. y는 ax제곱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이런 형태도 나오고 이런 형태도 나온다. 증가하는 형태도 나오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도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는 a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감소하는 형태는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또는 이렇게 각각이 갖는 그런 특징들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빈칸 넣어가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은 어디이고 치역은 어디이다 라고 해요. 자, 이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지금 정의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함수에다가 x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수 범위에서 이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시켰으니까 실수 모두를 넣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자, 그럼 치역. 우리가 정의역을 따지면 함수에선 치역도 따지죠. 자, 치역이 뭐라고 했죠? 치역은 이제 y 값이 갖는 그 범위라고 했어요. 자, 치역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 a가 1보다 큰 형태도 그렇고 a가 0과 1 사이인 형태도 그렇고 지금 다 x축 위쪽에 있죠. x축 위쪽에 있고 x축과 만나나요? 자, 얘네들 a의 x제곱에서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몇을 거듭 제곱해도 점점 이렇게 내려가긴 해도, 여기도 점점 내려가긴 해도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y는 ax제곱은 항상 이렇게 양수 형태로 나오니까 0보다는 항상 커져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점 작은 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계속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보다는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뭐 우리가 그냥 기호로 표현하자면은 치역 부분에 해당하는, 치역에 해당하는 그 얘를 기호로 표현하자면 y바, y는 0보다 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뭐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여러분들 좀 나중에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따졌냐면은 그래프가 전체 범위에서 그려지고, 전체 범위에서 그려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그려지고, 그리고 y값이 갖는, 함수값이 갖는 그 범위는 x축 위쪽만 생긴다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위쪽으로만, 항상 양의 값만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네요. 자, 그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어떻게 되죠?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의 값도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질이죠. 두 번째 성질. X의 값이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의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의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증가함수이다. 증가하면 Y의 값도 따라 증가하는 걸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반대로 A가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자,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니까 점점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Y의 값은 감소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감소함수의 형태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질이에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이다. 증가함수이다. 그리고 A가 0과 1 사이면은 감소하는 형태.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의 값은 감소한다.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봤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성질은, 자,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2의 x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3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그릴 때 항상 지났던 점이 있어요. 항상 지났던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지나고 있는데,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자, 어딜까요?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점이 어디예요? 여기겠죠, 여기. 여기는 몇이죠? 자, 0을 대입해 볼게요. A의 0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는 값이 몇이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0,1이라는 이 점을 항상 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 빈칸 부분에는 점 0,1을 항상 지난다.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그래프의 특징이겠죠? 0,1을 항상 지난다라는 거. 그리고 점근선으로 어떤 선을 갖는다라고 해요. 점근선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유리함수 배울 때 했었는데 점점 근접하는 선, 만나진 않지만 근접하는 선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점점 감소하긴 하지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점근선은 바로 x축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쓸 때 y는 0이라는 그런 직선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y는 ax제곱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일 때도 그리고 감소하는 형태일 때도 x축이랑은 점점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선 이 부분이 가까워지고 여기서는 이 부분이 가까워지지만 하지만 항상 만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ax제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항상 x축과 만나지는 않는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그래서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거,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선을 갖는다라는 거,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도 했고 그 개형까지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보고 얘네들이 갖는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a가 1보다 클 때 갖는 성질도 따로 있었고 a가 0과 1 사이일 때 갖는 성질도 따로 있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냥 갖는 성질도 있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 뭐 표로 정리해도 좋고 아니면 차차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그런 방식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놓고 그러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뭔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좋겠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지를 하나 통째로 이렇게 받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남은 부분 예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작년에 배웠던 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지수함수도 조금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은 또 뭐 점근선이라든가 지나는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면서 우리가 각각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열심히 많이 그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그 지수함수의 내용들 꼭 잘 기억해 놓고, 특히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그래프가 갖는 지수함수가 갖는 그 성질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복습해 놓고 오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